이번 주 글로벌 시장 정말 말 그대로 팽팽한 줄다리기 한판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싶은 악재들이 막 쏟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지금이 기회야 하는 호재들이 고개를 들었죠. 이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정말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서로 다른 신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시장이 진짜 가고 싶은 방향은 어딘지 그 속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말 그대로 딱 두 동강이 났습니다. 왼쪽에 먹구름처럼 미국 정부 셧다운이나 홍콩의 안타까운 화재 같은 소식들이 불안감을 키웠고요. 하지만 오른쪽 햇살처럼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우리 K반도체의 엄청난 열기가 희망을 줬죠. 바로 이 두 힘의 팽팽한 대결이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악재들, 이 불확실성의 구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번 주에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은 바로 홍콩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였습니다. 무려 12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은요,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를 넘어서서 홍콩의 경제, 심지어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화재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AIA나 프루덴셜 같은 거대 보험사들은 이제 막대한 보상금 압박에 시달릴 거고요. 건설업계는 당연히 규제가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12월 선거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홍콩 시장 전체에 정치적 리스크라는 아주 큰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한편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잖아요? 바로 경제 데이터를 아예 볼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데이터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겁니다. 물가 방향을 알려주는 핵심 지표, 그러니까 CPI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졌고요. 심지어 옆나라 캐나다까지 미국 데이터 지금 못 믿겠다면서 자기들 통계 발표를 연기할 정도였어요. 이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불안한 시장을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의 생각은요, 딱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쌓아둔 현금인데요. 무려 546조 원. 네, 546조 원이요.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시장은 이걸 아주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버핏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건 딱 한마디로 이거죠. 지금 주식시장은 너무 비싸서 살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등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줄다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먹구름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쏘아올린 긍정적인 신호들, 즉 기회의 바람은 대체 어디서 불어온 걸까요? 가장 큰 호재는 월가의 거물, 바로 JP모건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12월 금리는 동결될 거라고 봤는데 이걸 버리고 0.25% 인하 쪽으로 확 돌아선 거죠. 월가의 큰손이 금리 인하를 예측했다는 건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고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제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보통 가치가 오르는 대표적인 자산이 있죠. 바로 은인데요. 관련 ETF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시장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호재는 바로 우리 반도체, K반도체를 향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관련 ETF 딱 이 두 곳에만 무려 5,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ETF들이 그냥 ETF가 아니고 주가가 오르면 그 2배 수익을 노리는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의 핵심, 이 K반도체 상승에 베팅하고 싶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전부 홍콩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요? SK하이닉스 ETF 수익률이 무려 400%를 넘었어요. 정말 엄청난 열기죠. 마지막으로 유럽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11월 경기심리 지수가 조금 올랐는데요. 이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높은 에너지 가격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럽 경제가 잘 버텨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최악은 지났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악재와 호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신호들을 모아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하면 딱 이 표 하나로 끝납니다. 핵심은 분리해서 보자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K반도체 열풍처럼 전 세계적인 호재의 영향을 받는 귀금속, 반도체 섹터는 맑음 신호입니다. 하지만 홍콩 화재나 미국 셧다운처럼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악재의 영향을 받는 중국 주식이나 미국 정부 계약 업체는 흐림이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이슈를 따라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진 겁니다. 결국 이번 주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시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함께 타고 가는 배는 이제 없는 거죠. 워런 버핏처럼 현금을 꽉 쥐고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K반도체 ATF처럼 맑게 갠 곳을 향해서 과감하게 항해를 시작할 것인가.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여러분의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